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MSC에서 아담스 그리고 모션에 관련된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유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물체 동력학 시스템을 구성을 할 때 대규모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가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효율적인 모델링 방법과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진행할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겠고요. 아담스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듯이 다물체 동력학을 해석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대규모 모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다루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DOF 시스템과 요즘은 또 여러가지 다분야 통합 솔루션을 가지고 해석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규모 모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실제 모델링에 들어갈 때 리던던트 컨스트레인트, 그 다음 모델링을 하는 순서를 크롤, 워크, 런 이라고 하는 컨셉트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라메트릭 모델링 하는 이야기와 거기에 대한 템플레이트 베이스드 프로덕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아담스 툴킷 그리고 심 디자이너와 심 디자이너 서스펜션에 관련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담스입니다. 아담스는 오토매틱 다이나믹 어널리시스 오브 메카니컬 시스템스라고 하는 약자를 아담스라고 정의를 하여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담스는 기계 시스템에 대해서 어셈블리 상태에서 운동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각각에 대한 포지션, 벨로시티, 액셀레이션을 기본으로 조인트 레시션 포스를 계산을 해주고 요즘은 리지드 바디 다이나믹 이외에 플렉시블 바디에 대한 해석을 더 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플렉시블 바디와 거기에 해당되는 내구 해석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까지 해석을 할 수 있는 단계를 아담스에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컨트롤 시스템, 제어기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 기계 시스템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각각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이브레이션 시스템 또한 요즘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서도 아담스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담스는 기본적으로 라그란지안 이퀘이션을 기반으로 해석 시스템을 해석을 하게 되는데 아담스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솔버들이 많이 출시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탁월한 강건한 분포 계산 행렬 방법 등을 이용해서 계산 시간 등을 충분히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라스트란이나 마크, 엔시스, 아바쿠스 같은 FA 코드들을 이용해 가지고 탄성체 해석이 가능하고요. 매트릭 또는 이지5 같은 전문 제어기 해석 프로그램과 같이 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복잡한 제어기 시스템까지 설계 및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프리디파인된 여러가지 이퀘이션이 있는데요. 그 이외에 유저들이 더 추가로 만드셔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트란 및 C++ 랭귀지를 가지고
유저 서브루틴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아담스에서 또는 요즘 진행되는 멀티바디 다이나믹 시스템에서 중요한 관점은 컴포넌트나 서브시스템 레벨에서 해석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 어셈블리된 시스템 레벨에서 다이나믹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다음 이야기는 진행을 할까 합니다. 간략한 아담스에 대한 히스토리입니다. 먼저 1977년에 탄생을 했는데요. 미시간 대학에서 교수님들과 그다음 박사과정에 의해서 탄생이 됐습니다. 그 뒤에 80년대, 90년대에 아주 널리 쓰이게 됐고, 그 다음에 2002년에 MSC 소프트웨어의 아담스 솔루션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간략한 제너레이션을 보자면, 먼저 아담스가 첫 세대 MBD 자동으로 해석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탄생이 되었고요. 그 뒤에 데즈라고 하는 유명한 또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게 세컨드 제너레이션이었습니다. 그 뒤에 또 국산화에 성공을 한 여러 가지 프로덕트들도 있었는데요. 리커다이라든가 다프라든가 하는 유명한 프로그램들도 3세대, 4세대로 탄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담스가 첫 번째 제너레이션에서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다물체 동력학 해석 분야에서 약 6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아직도 많은 해석자들 그리고 유저들한테는 레퍼런스가 될 만큼 강건한 솔버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규모 모델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차량 모델인데요. 저희들이 이론, 아날리티컬한 모델 같은 경우에 보통 14자유도 또는 16자유도 정도까지의 차량 모델을 선정을 할 수 있다면, 아담스에서 풀카를 만들게 되면 대략 한 100자유도 이상의 자유도를 갖는 큰 DOF 시스템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대규모 모델이라고 지칭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요즘은 MD, 그러니까 멀티 디시플리너리라고 해가지고 다분야 동시통합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스라고 하는 MBD 프로그램 이외에 다른 FA 프로그램들 또는 제어기 해석을 하는 프로그램들과 같이 동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를 대규모 모델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분야 동시통합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라지 DOF의 대규모 모델이 됐었을 경우에 이렇게 시뮬레이션 데이터 관리가 필요할 만큼 굉장히 해석의 모델이 커지게 됩니다. 보통은 구조 해석, 선형과 비선형, 그 다음에 열 해석, 그리고 충돌 해석,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섞어지게 되거나 서로 두 가지, 세 가지씩 조합이 돼가지고 MBD, 멀티바디 다이나믹스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일반적으로는 각각 프로그램들별로 따로따로 해석을 수행을 해야만 하지만 점점점 통합된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요즘은 그런 통합된 환경을 보통 CAD 시스템에서 마련을 해주게 되는데, 꼭 CAD 시스템에서 마련된 그 통합 환경 이외에도 여러 가지 통합을 할 수 있는 프리포스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다양한 대규모 모델을 만드실 수 있겠죠. 여기에서 보이시는 그림은 제어기가 포함된 컨트롤 시스템에 대한 설계에 대한 과정입니다. 어떤 차량에 대한 컨셉이 있다면 기계 해석을 하는 전문 기계 해석자와 제어기 설계를 하는 제어기 해석자가
일반적으로 따로따로 작업을 하게 됐었지만 요즘은 서로 공통된 데이터를 서로 익스체인지, 서로 교환해 가면서 그 모델을 공유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실험에 대해서 계속 코릴레이션 결과를 비교해 가면서 점점점 더 안정되고 현실에 가까운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어기 시스템이 포함되어졌을 경우에 MSC 솔루션에서는 제어기 시스템을 해석을 할 수 있는 프로덕트가 있는데요. 그거는 매트랩과 유사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름은 EG5라고 하는 건데 간략하게 아담스하고 EG5를 가지고 했던 어떤 그 케이스 스터디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에 대한 제어기를 설계를 하고 그거를 직접 테스트를 해야 될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롤릭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파워 스티어링하고 그 다음에 아담스 칼을 이용해서 비클 다이나믹스를 동시에 해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만족할 만큼 얻어낼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아담스 해석을 하기 위한 모델링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아담스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다이나믹 어널리시스를 위한 여러 가지 구성 조건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아담스에서는 리지드, 그러니까 강체 모델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시블 바디도 가능하지만 예제는 리지드 파트를 가지고 한다고 가정한다면 리지드 파트하고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 조인트들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여러 개 아주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이 된 후에 어셈블이 된다면 멀티바디 메커니즘이 돼서 복잡한 구성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레보루트 조인트, 예를 들어서 어떤 피스톤,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을 해석을 하는 경우라면 레보루트 조인트, 트랜슬레이셔널 조인트, 그리고 피스톤, 커넥팅 로드, 크랭크 샤프트와 같은 이러한 파트들과 조인트들이 섞어져서 어떠한 움직이는 시스템을 구성을 하게 되겠죠. 이럴 때 구성이 되는 아담스 체계에는 크게 파트하고 지오메트리 그리고 마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럴 때 아담스는 일반적으로 캐드하고 유사한 그 페런트, 차일드라고 하는 그 아키텍처를 갖게 되는데요. 이럴 때 그 아담스에서 실제 필요한 부분은 파트에 대한 물성치, 그러니까 기계적인 물성치가 필요합니다. 이때 아담스 솔버는 그 파트를 움직이는 무빙 파트, 그 다음에 무빙 파트는 일반적으로 강체, 리지드 파트인데 리지드 파트 이외에 유연체 모델, 플렉시블 파트, 그리고 레퍼런스 파트가 되는 그라운드 파트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구성을 시작을 하죠. 일반적으로 모델링을 할 때 파트 구성은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쉐이프입니다. 형상. 그렇다고 볼 때 만약에 어떤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떤 파트가 있고 다음과 같이 구 3개와 실린더 2개로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파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 아담스에서는 여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마커라고 하는 트라이어드 시스템에 모두 다 담기게 됩니다. 그 다음 아담스 솔버한테는 이 마커의 정보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거를 파트하고 차별을 둬서 설명을 드리자 하면 만약에 이 구로 이루어진 것과 이 옆에 보이는 실린더와 구 3개로 이루어진 게 마커가 하나밖에 없는데 각각 하나밖에 없는데 그 마커에 똑같은 질량과 똑같은 이너시아 값, 그 다음에 CG 로케이션과 이너시아 프로퍼티가 들어가게 된다면 실제 아담스 솔버는 지오메트리 이 모습하고 상관없이 이 두 개의 물체를 같은 성질을 갖는 물체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오메트리는 모든 시뮬레이션에 다 필요하지 않고 실제 엔지니어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요. 바디 투 바디 컨택트 같은 복잡한 컨택트 문제를 풀게 될 때 그때에만 정확한 형상 정보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델링을 하실 때 CAD상에서 필요한 어떤 지오메트리를 바로 불러들여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실제 솔빙 타임을 줄이고 모델링을 할 때 프리프로세서의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간략한 심플리파이된 이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모델링을 시작을 하셔서 완성을 하신 다음 그 이후에 리파인 단계에서 CAD 지오메트리를 더 씌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파트 구성이 모두 다 끝나게 되면 컨스트레인트 구속 조건을 넣게 되는데요. 구속 조건들은 모두 다 상대 파트와 파트에 관해 상대 움직임을 나타내고 이러한 상대 움직임은 서로의 제한 조건을 갖게 됩니다.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조인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프리미티브 조인트들이 구성이 쭉 있는데요. 만약에 그 도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벽과 도어에서 실제 저희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 보자면 그 조인트가 두 개가 들어가죠. 힌지가 두 개가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아담스에서 만약에 힌지를 두 개, 레보르트 조인트를 두 개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한 파트에 대해서 구속이 두 개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는 컨스트레인트가 과하게 묶여진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아담스에서 계산을 할 때 이퀘이션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이거를 과구속 상태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럴 때를 위해서 아담스에서는 자동으로 그 과구속 상태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아담스에서 자동으로 해주기는 하지만 자동화된 그 상태에서 단순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된 그 리더넌트 컨스트레인트를 없애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복잡한 구성체, 그러니까 파트가 아주 많이 들어간다든가 컨스트레인트가 아주 복잡하게 구성될 경우에 리더넌트 컨스트레인트를 자동으로 아담스 솔버에서 소거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실제 엔지니어 또는 유저가 사용하고 또는 어떤 움직이는 모션을 표현을 하려고 했었을 경우에 원치 않은 방향으로 그 계산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리던던트 컨스트레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과구속이 생기지 않도록 어떠한 그 컨스트레인트를 구성을 하실 때 아이디어가 필요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도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피지컬한 상태, 그러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이상적인 상태에서는 힌지가 두 개가 들어가지만 아담스의 모델링을 하실 때에는 레보르트 조인트를 사용하실 때에는 이렇게 하나만 사용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두 군데에다가 모두 다 컨스트레인트를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실린더리칼 조인트가 아니고요. 스페리칼 조인트, 그러니까 구형 조인트를 두 개를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두 개의 위치에서 구속 조건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컨스트레인트가 사용되는 상황에서 마커의 사용입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어떤 모델에 파트가 두 개가 있는데 이 파트의 상관관계를 조인트로 연결을 했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첫 번째 선택한 파트를 I 파트, 두 번째 선택한 파트는 J 파트.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마커는 I 마커, J 마커라고 불리웁니다. 이 과정은 아담스 솔버에서 자동으로 모두 다 아담스 뷰에 프리프로세싱을 거쳐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를 구성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특별하게
I마커에 대해서, J마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이 여러 가지 서브 시스템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그 포스를 계산을 한 후에 포스트 프로세싱을 할 때 엔지니어들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 부호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I마커와 J마커, 그러니까 첫 번째 선택한 그 파트하고 두 번째 선택한 파트를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에 대한 그 리액션 포스가 플러스 부호와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그 계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결과를 확인할 경우에는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링을 하실 경우에 그 어떤 마음속으로 또는 어떤 종이에다가 그 직접 도표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어떠한 파트가 첫 번째로 선택이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되는지, 만약에 체인 관계라면은 그 체인 관계의 순서대로 각각 그 I 파트, J 파트, 첫 번째, 두 번째, 또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순서를 잘 지켜주시는 것이 그 나중에 그 결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헷갈리지 않는 그런 모델링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유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그리 오브 프리덤, DOF라고 보통 지칭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하나의 리지드 바디는 그 육자유도, 3차원 공간에서 육자유도를 가지게 되죠. 거기 육자유도에 대한 어떤 그 프리 바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프리 바디에 대해서 각각의 컨스트레인트를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각각 구속 조건에 따라서 그 움직이는 자유도가 제한이 되는데, 이 자유도 자체가 실제로 그 트랙 비이클, 그러니까 캐터필러, 그러니까 무한궤도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방에서 사용되는 뭐 탱크라든가 아니면 중장비 시스템, 이렇게 포크레인 같은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무한궤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무한궤도가 들어갈 경우에도 아주 복잡한 해석 모델링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서브시스템 개념을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공업 플랜트 설비에 대한 그 에이즈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기중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중공업 설비 시스템이 되겠죠. 만약에 대형 기중기를 만약에 하실 경우에 아래쪽에 이 가운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플렉시블 바디를 포함시킨 최종 모델이 되는데요. 이 플렉시블 바디를 구성하는 최종 모델 오기 전에 먼저 기중기 권상기 시스템에 대해서 꼭 그 모델링에 대한 검증을 거치시고, 그 다음 이 권상기 부분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실제 기중기에 대한 그 부분 해석을 하실 경우에는 또 필요한 부분이 이 와이어 시스템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하시게 되죠. 그래서 와이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또 따로 모델링을 해서 확인을 하시고, 이 두 개의 모델링 방법이 모두 다 검증이 돼서 맞다 싶으면 두 개를 합해서 이 리지드 바디를 갖고 있는 이 크레인, 대형 크레인 시스템에다가 적용하셔서 모델링을 하신 다음에, 여기까지는 모두 다 리지드 바디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플렉시블 바디로 교체하셔가지고 플렉시블 바디가 들어가 있는 풀 모델로 해석이 가능하게 되겠죠. 캐드 시스템하고 이제 연관해가지고 해석을 하실 경우에 캐드 지오메트리를 임포팅하는 그 대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꼭 하실 그 부분은 먼저 캐드 지오메트리를 모두 다 임포트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리지드 파트, 아주 심플 지오메트리로 구성된 리지드 파트로 모델링 하신 다음에 캐드 시스템을 도입을 하셔가지고 캐드에 있는 복잡한 지오메트리를 도입을 하시면 방법이 되겠죠. 그럴
때 CAD를 기반으로 하는 지오메트리를 불러드리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CAD 지오메트리를 불러드리실 때 만약에 아담스 같은 경우에는 STL 파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쉘 파일 그리고 파라솔리드 커널을 가지고 있는 이 파일들을 불러들이시면은 훨씬 더 원활하고 그 데이터의 보존성을 충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스 같은 경우에 일례로 들어서 만약에 그 어떠한 그 CAD 파일 포맷을 임포트하는 게 가장 유리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CAD 포맷은 STL 파일을 사용을 하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썼던 경험으로는 가장 만족할 만한 결과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준비를 한 내용보다 지금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우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리프 스프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리프 스프링을 아담스에서 구성을 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리프 스프링을 손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담스에서는 리프 스프링을 전문으로 만들 수 있는 리프 스프링 툴킷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컨벤셔널 스프링 또는 어보드 스프링, 그 다음에 파라볼릭 스프링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 베이클 같은 경우에 아까 캐터필러 시스템인데요. 아담스에서 제공하는 툴킷 중에 또 하나가 트랙 베이클 툴킷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시게 된다면은 아주 손쉬운 무한궤도 시스템을 구성을 하실 수 있을 뿐더러 그라운드 시스템조차도 하드 앤 소프트 소일 그라운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리얼한 결과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도 아담스에서는 윈드 터빈 툴킷이라고 하는 전문화된 툴킷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어를 해석을 할 경우 또는 기어가 들어가 있는 시스템을 해석을 해야 될 경우가 또 많이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도 직접 엔지니어들 또는 유저들이 모델링을 하고 해석하실 수 있지만 기어 제너레이터 툴킷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모델링을 하시는 시간도 훨씬 줄어들 뿐더러 이미 툴킷이라고 하는 거는 파라메트릭 모델링에 대한 검증이 다 끝난 상태로 모델링을 자동화해주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실수 없이 엑스퍼트 유저가 만드는 만큼의 퀄리티로 쉽게 모델링을 하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 결과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오늘 알려드렸던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은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모델링을 하실 때 DOF를 자유도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때 리던던트 컨스트레인트가 되도록이면 발생을 하지 않도록 모델링을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그 다음 처음부터 풀 모델을 모두 다 구축을 하시지 마시고 컴포넌트, 서브시스템, 어셈블리의 그 과정을 꼭 거쳐가셔가지고 나중에 디버깅을 하실 때 쉽게 디버깅 하실 수 있고 그 다음 디버깅하는 시간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관계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이상적이고 단순한 모델에서 복잡한 형태의 모델로 그래서 리지드 파트를 가지고 모두 다 모델링 하시고 플렉시블 바디로 모델링을 하시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모델링이 다 끝나고 해석도 다 끝난 다음에 프리젠테이션이 필요할 경우, 또는 리파인이 필요할 경우, 파트에 대한 그 정보의 리파인이 필요할 경우, 그때 CAD 지오메트리를 불러들이셔가지고 최종 검토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대규모 모델을 구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선 지금 질문을 하신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창성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체인 해석한 아담스 샘플 파일을 볼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지금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처를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샘플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형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서는 플렉시블 바디 형태로 가져오려면 MNF 파일로 미리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이외에 유연체 해석을 하는 다른 방법에 대한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지금 아담스에서 그 유연체를 모델링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MNF 파일 형식, 그러니까 모달 플렉시빌리티를 도입을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질문하신 내용처럼 미리 FEA 프로그램으로 따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아담스에서 그 디스크리트 빔이라고 하는 포스 엘리먼트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디스크리트 빔을 가지고 플렉시블 바디를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디스크리트 빔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지오메트리를 구성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풍력 발전기에서 그 타워라든가 또는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그 2차원 정도 수준의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경우에 적합하겠고요. 3차원 형태 같은 경우에는 구성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그 작업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MNF를 사용하는 방법보다도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방법을 적절한 형태로 혼용해서 사용하시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고창성님 연락처 알려주셨는데요. 그쪽으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락해드리고 그 샘플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성님께서 문의하신 거는 여러 해석 프로그램이 있는데 해석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야 될 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물어보셨어요. 예, 지금 굉장한 CA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선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엔지니어로서 유저로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아주 폭넓은 사용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어떤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도구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그거를 모델링하는 그 구축 과정에서
실제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잘 몰라가지고 모델링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주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 방법을 A라고 하는 사람 이외에 B, C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방법을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되도록이면 다양하게 많은 유저를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가 유리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부분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되도록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폭넓은 사용자층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분들이 사용을 하고 난 느낌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 실험을 하고 시뮬레이션 하고까지 최종 단계까지 모두 간 결과에서 코릴레이션까지 했었을 경우에 이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훨씬 더 검토하는데 빠른 시간, 그 다음에 훨씬 손쉬운 단계로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시면은 제가 볼 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실제적으로 이제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장 진상님께서 좀 더 이렇게 궁금하시거나 하시다면 연락처를 알려주시면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박종훈님 질문까지만 하고 답변을 해드리고 우선 시간이 좀 많이 제가 돼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아담스 사용을 하다 보니 솔버가 최근에 C 솔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석 결과로 보면 C 솔버가 포트란 솔버보다 가속도 데이터에서 스파이크가 많이 발생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방지할 방법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C솔버 같은 경우에 초기에 나왔던 C솔버에 사용된 인테그레이터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담스 솔버가 포트란 솔버하고 C솔버 중에서 포트란 같은 경우에도 초기 버전들 같은 경우에는 악셀레이션 계산할 때 스파이크가 많이 도출이 됐었는데 아담스 포트란 솔버는 30년 동안 다듬어진 솔버거든요. 지금 C솔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듬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지금 이 부분 방지를 하는 거는 아담스 2008 버전 이후에 지금 C솔버에 HA 스티프라고 하는 인테그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스 버전을 몇 버전을 사용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아마도 스파이크가 많이 나온 C솔버 같은 경우에는 2007 버전 이전 버전에 사용되었던 인테그레이터를 사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8 버전 이후에 나온